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매주 연재되는 김윤덕이 만난 사람 코너인데, 자, 기사 제목부터 보시죠. 후쿠시마 선동한 이재명과 86그룹, 한국 정치사상 지적 능력 가장 떨어져.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발언을 한 인터뷰의 주인공은 과거 골수 주사파 운동권으로서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고 2번이나 구속당한 전력이 있는 민경우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전향해서 586 운동권,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들이 치우겠다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결성하고 586 설거지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운동권에 가장 깊숙이 몸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을 너무나 꿰뚫고 있는 분이죠. 이 인터뷰는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후쿠시마 선동이 왜 실패했는지를 과거 광우병 선동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 주사파 운동권의 최대 프로젝트가 바로 이승만 죽이기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80년대 운동권의 공로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80년대 운동권의 민낯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문재인 세력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등장한 이재명 세력은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정말 지적 능력이 한참 모자란 집단이다. 자, 이렇게 이분은 보고 있는데,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분의 과거 이력을 좀 소개해드리면 1965년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퇴를 하고 국사학과에 재입학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운동권의 길을 걸었는데 인문대 학생회장,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범민련에 몸담았으면 거의 북측과 맞닿아 있는 이런 조직인데 완전히 골수 주사파죠.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차례 구속이 됐고, 한미 FTA 반대 운동본부, 그리고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완전히 전향해서 지난 8월 15일에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출범시켰죠.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주대환, 함은경 씨와 함께 저런 모임을 출범시키면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가 치우겠다. 586 설거지론을 앞장서서 주창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터뷰 기사까지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김윤덕 기자, 후쿠시마 선동부터 이렇게 질문합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사실 검증이 없었다. 자, 이렇게 폭로한 것이 이번 후쿠시마 괴담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캠프 데이비드 협의 등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약한 고리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한미일 군사협력 기조가 옳다고 판단하면서 선동에 휩쓸리지 않았다. 여기에 광우병 학습 효과로 국민이 민주당이 아닌 과학자들의 말을 신뢰한 결과다. 자, 김윤덕 기자. 광우병 시위대의 관심은 오로지 이명박 퇴진이었다라고 하던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다.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진실 여부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다. 오로지 윤석열을 반대하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막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방탄이고 모든 게 그냥 반윤석열을 외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자, 당시 광우병 시위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은 말합니다. 여러 명의 전문가에게 광우병의 존재를 물어봤다.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당연히 토론도 없었다. 술자리에서 방송사 PD와 교수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을 뿐이다. 소들이 픽픽 쓰러지는 영상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 광우병은 그저 미끼에 불과했다. 광우병 선동이 애초에 과학과 사실과는 완전히 먼 그야말로 거짓 선동이었다. 무엇을 위해서? 이명박 퇴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사실 지금 와서는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때는 국민들이 왜 휩쓸렸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광우병을 아는 과학자가 당시에 별로 없었고, 안다고 해도 시민사회가 거세게 압박하니 발언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괴담은 원자력 싸움에 경험이 있는 과학자들이 적극 나서줬기에 막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FTA와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운동권의 회의를 느꼈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 식민지로 전락하는 줄 알았다. 오로지 반미가 목적인 주사파는 상대가 미국이라서 투쟁한 것뿐이었다. 그즈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일본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부를 합친 것보다 크다는 보고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삼성은 매판 자본이 아니었다. 저 매판 자본이란 말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저도 대학 때 주사파 운동권들이 보는 책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반식민지다, 신식민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성장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을 벌면 80은 미국이 가져가고 그냥 20만 이 대한민국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586 운동권, 주사파의 어떤 뭐 역사관, 경제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시대 뒤떨어진 황당한, 허무맹랑한 논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을 보고 너무나 놀랬고, 현실을 보니까 이 이념에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21세기에 한국이 식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명과 이재명 세력입니다. 자, 의심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서태지와 룰라가 나왔을 때부터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다. 식민지를 부정하는 순간 주사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니까. 다시 김윤덕, 주사파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답합니다. 나를 비롯한 80년대 학생 운동가들은 독립운동처럼 혁명을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 독립군가다. 조국이 죽창가 운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설은 또 얼마나 장엄하고 비장한가. 영원한 인간 해방, 끝장내자, 이런 감성적이고 격렬한 단어들, 그땐 혁명 이외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 다시 김윤덕. 주사파를 우습게 보는 건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것과 같다고도 하던데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체 사상은 막스 레닌 같은 사상이 아니라 종교에 가깝다. 책이 아니고 노래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일체감을 조성한다. 지식인의 합리주의는 무력하다. 몇 글자 책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보는 건 운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주사파는 대중의 가슴을 자극하는 판타지를 심는다. 요즘 이재명이 검찰 출석하면서 내뱉는 말들도 이렇게 아주 감성적이고 격렬하죠. 무슨 아주 독립투사 마냥 이렇게 장엄하게 아주 비장하게 말을 쏟아냅니다. 똑같은 결이죠. 자, 계속 보시면, 주사파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썼던데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 모든 악의 근원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 책이죠. 해전사의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주사파는 80년대 중반 이승만을 깎아내리기 위한 대항마로 김구를 띄우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는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 김구라는 인물을 대안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북한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구의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주사파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김구를 띄웠죠. 김구가 마지막에 이 어떤 대한민국만의 어떤 그 선거, 건국을 끝에 가서 반대했죠. 그러니까 김구와 이승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길을 같이 걸었지만 마지막에 갈라진 게 이 선거였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건국하는 거였는데,
자, 그래서 단독 정부에 반대했던 김구를 띄워서 이승만을 깎아내리는, 그래서 이승만 죽이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건국 전후의 역사를 안다면 정말 이승만만큼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정말 이 외교 무대에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말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면에 있어서는 이승만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사실 없죠. 자, 계속 보시면, 자, 넘어가서 이 80년대 운동권들의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86세대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87년 6월 항쟁이 많은 부분 과장되었다라고 썼는데, 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영화 1987은 학생운동을 신화로 만들기 위해 선악을 극단적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순수한 학생운동이란 없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학생회장이 다 주사파였다. 87년 배경의 드라마 설강화가 북에서 지령을 받는 대학생이라는 설정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는데 내가 웃었다. 당시 주사파 운동권은 한민전이라는 북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시위의 방향을 정하고 조직했다. 저도 뭐 아는 부분이지만 90년대 학생 운동권을 주름 잡았던 전대업, 그리고 이어지는 한총련, 거의 북한과 맞닿아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6월 항쟁의 진짜 주역은 김영삼의 민취업이지 학생운동이 아니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렇게 답합니다. 학생운동이 직선제와 후원 철폐를 외친 건 87년 4월, 5월, 6월 2달 정도다. 그전엔 줄곧 반미를 외쳤는데 이게 안 먹히자 구호를 바꾼 거다. 오히려 김영삼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판세를 좌우했다. 6월 24일 김영삼이 전두환과 마지막 담판을 하면서 직선제가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 6.29의 기폭제였다. 즉 야당과 이미 당시 반독재, 전두환에 반대하는 어떤 국민적 흐름에 오히려 86 운동권들이 그 흐름에 편승해서 그 공을 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김윤덕 기자가 김영삼이 저평가됐다는 뜻입니까?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86세대가 스스로를 신화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을 희화화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어서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언급합니다. 문재인 정치그룹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데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는 그래도 엘리트 집단이 포진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80년대 몽상에 사로잡힌 운동권이 장악했다. 문 대통령의 능라도 연설을 들으며 깜짝 놀랐다. 민족 자주, 남쪽 대통령 같은 80년대 운동권 용어들이 그대로 들어있다. 세계는 AI 혁명으로 나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검찰 독재, 역사 청산으로 퇴행했다. 짱깨주의의 탄생 등 7, 80년대 사고의 원형에 gat혀있는 그가 추천하는 황당무계한 책들을 보라. 근데 문재인이 주장하는 황당한 책들, 그러니까 문재인 자체가 얼마나 시대에 덜 떨어졌으면 그러니 국제 무대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죠. 자, 86세대는 시위만 했지 공부는 안 했다라는 지적에 동감하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재인에 이어서 현재 이재명 주위에 있는 그룹이 한국 정치 사상 지적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미지를 팔아먹으며 과격한 발언들로 존재감을 과시할 뿐이다. 민주당은 철험해 개딸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네, 이미 희망이 없는 집단이죠, 민주당. 자, 김윤덕 기자가 그런데 지지자들이 왜 여전히 이렇게 많을까요? 자, 이렇게 답합니다. 정책 경쟁보다는 무의식의 싸움이라고 본다. 민주화 세대가 만들어낸 80년대 판타지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자, 그런데 김윤덕 기자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86세대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윤석열의 문화적 원형은 80년대 중반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학생운동의 상징인 함은경을 찾아가지 않았나. 그러나 윤석열이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잡게 된 건 아버지 윤기준 교수의 영향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생의 책으로 꼽는 이유다. 부모의 영향은 그래서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전향을 해서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결성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초래한 반대한민국적 역사 인식부터 설거지하자는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모였고 500여 명이 동참했다. 내가 우파로 돌아선 건 조국보다도 조국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조국은 한치의 잘못도 없고 검찰이 엮은 것이란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김경수 드루킹 사건도 반성하지 않더라. 그들은 더 이상 민주 세력이 아니었다. 자, 마지막입니다. 조국은 차라리 날 남산에 끌고 가서 고문하라고 하던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까운 친구는 거리 싸움을 나간 적도 화염병을 던져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민주투사였다는 망상에 빠져 그 시절을 묘사하며 분노한다. 86세대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 문제는 지금 이 끝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8, 90년대에 뭐 시위 한번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런 역사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부채의식 때문인지 오히려 이렇게 정말 그 운동권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전향을 하는데 오히려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그런 이런 시대착오적 이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들의 추종자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30%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분이 지적한 대로 가장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패한 운동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오늘도 단식하면서 들어 누워서 이 대한민국 법치를 우롱하는 온갖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표현대로 86세대가 만든 쓰레기 빨리 청소되고 586 세대, 586 반대한민국 운동권 세력 빨리 설거지 되기를 희망해 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